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원인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월요병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집중력을 올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포악해져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은 회색 꿈과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날 저녁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는다. 뇌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위험. 우리의 정신은 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곰에게서 멀어질 방법을 살피기 시작한다. 매우 각성한 상태가 된다. 더 나아가 일주일에 3번씩 화가 난 곰이 동네에 나타나 주민 중 한 명을 가격한다고 해보자. 곰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과각성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을까?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장기화된다면 그러한 환경에서는 가벼운 수준의 스트레스조차 집중 과정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스트레스와 가각성 상태에선 우리 몸이 위험 상황이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고장난 세탁기에서 아이가 잃어버린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 줄을 버티는 능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여기서 예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곰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삶을 딱 목숨을 위협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되게 집중하게 되면서 시야가 이렇게 확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거 못 보게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큰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딱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거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 앞에 내용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스트레스를 유독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또 어느 정도 그걸 좀 잘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을 봤을 때는 성향적인 차이도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이 혼났어요. 상사한테 이제 똑같이 이제 저랑 이제 제 옆에 동료랑 같이 혼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이제 강하게 받고 뭐 너무 막 진짜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한편 저는 그건 그거고 밥은 밥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좀 크게 완전 막 제 안으로 확 막 이렇게 듣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났어.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막 미워서 혼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업무와 어떤 부분이 뭐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이걸 좀 이렇게 개선을 해봐라는 의도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업무 볼 때 그 부분 좀 내가 좀 잘하면 되지 하고 그래 그건 그렇고 밥 먹을 건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그 업무에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만 유독 더 혼낸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으로까지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 친구는 되게 책임감이 강한 친구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되게 성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런 거에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내가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본인이 되게 책임감이 강하시고 또 이제 되게 성실함이 있으신 분일수록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거지 이걸 약간 좀 뭐랄까 좀 객관화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도둑맞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거든.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내가 좀 충격받았던 게 27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 당신의 집중력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네라고 표시한 사람들 중에 10개의 보기를 주고 고르라고 했대. 뭐가 널 제일 집중력 떨어뜨렸냐. 사람들이 꼽은 집중력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핸드폰이 아니었다. 우리 이전부에서 핸드폰 되게 심각하게 느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응답자의 48%가 지목한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였대. 두 번째는 출산이나 노화와 같은 생활 변화. 근데 사실 출산하면 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집중을 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수면 방해.
네 번째가 핸드폰으로 인한 이제 주의 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왜 이렇게 집중력 떨어지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나 요새 막 뭐 하려고 하면은 시간만 가 있고 일은 된 거는 없고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거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어. 나는 집중력을 높여서 내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더 벌든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든 뭐 인생을 잘 쓰고 싶은데 거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스트레스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그러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는 뭐냐면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기님하고 코크님이 얘기한 거에 다 있다고 생각해 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스트레스가 뭘까 도대체? 스트레스라는 거는 도대체 정의가 뭘까? 그건 뭐냐면 우리말로 치면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준비하게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책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야. 스트레스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성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멍 때리고 있을까봐 너 정신 차려 라고 말하려고 생기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 우리가 현생 인류의 역사는 700만 년이 됐고요. 호모사피엔스가 7만 년인가 70만 년인가 막 할 때 그래.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의 700만 년에 비하면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특히 현대 인류는 우리같이 먹을 거 걱정 많이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은 이 700만 년 중에 정말 요만큼이에요. 아주 짧아요. 근데 우리는 뇌는 어떠냐면 여전히 그때의 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죠. 너무 짧잖아 현대사회가. 진화해온 게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이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야 우리 뇌가 왜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옛날 사람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셋이서 우가 착하면서 막 가고 있어. 곰이 나타나, 저기. 곰이 나타났어. 새벽보기님은, 곰이다! 야, 곰 나타났다 하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막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도망갈 준비를 막 했어. 그래서 도망갔어. 근데 코코님이랑 나는 어떤 개체였냐면, 괜찮겠지 뭐. 그건 그거고 곰은 곰이고 밥은 밥이지. 난 밥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수가 어떻게 됐겠냐고. 그냥 개체 삭제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우리 현생 인류들은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를 봤을 때 각성 상태를 유지했던 애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월요병 아까 얘기했잖아. 월요일날 출근할 때 나 옛날 회사 다닐 때 출근할 때 보면 표정 진짜 장난 아니잖아 사람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럼 월요일날 표정 좋은 직장인 있나요? 전 지금 이미 스트레스 풀충 상태입니다. 풀차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지금 내가 왜 스트레스 받냐면 뭔가 나를 위협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얘가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현대 사회에 곰이 있나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내려갔더니 곰이 다니고 있나요? 광주 송정역에서 KTX 타려고 갔는데 호랑이가 막 어슬렁거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과각성 상태가 될 필요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거 썼던 방식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럼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를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건드리지 마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얘는 지금 뭔가 누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텐데 나를 지금 위협한다고 느끼는 대상은 뭘까? 스트레스가 뭔지를 명확하게 객관화해보자는 거야. 근데 봤더니 일요일만 되면 스트레스가 막 치솟아. 왜 그럴까? 회사 가야 돼서. 왜 회사 내 동료들 다 착하고 좋은데? 그놈의 박 차장 씨.
강 부장. 이 사람 때문이야. 자, 그럼 여기서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구체화 해보자는 거예요. 강 부장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나를 위협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대응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워스트 케이스가 뭘까? 인사고과야. 그렇죠. 인사고과 D를 줬어. 그 인사고과 D를 받았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크게 변하는 건 사실 없죠. 급여가 깎이나요? 승진 누락. 승진 누락은 될 수 있지. 근데 급여 깎이고 막 내가 갑자기 회사 잘리고 막 이러나?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별거 없네? 나를 위협하는 실체는 고작 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정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까 코크님이 얘기한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딱 이거야. 아까 코크님 그랬잖아. 부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내 동료는 막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속 쓰려. 나 밥도 못 먹겠어. 야, 씨, 뭐 그런 거 갖고 밥을 못 먹어. 그거랑 뭔 상관이야. 밥은 밥이지. 빨리 와. 언니 나 밥 못 먹겠어. 나 나는 밥까지 못 먹으면 억울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코크님, 그지? 그러니까 코크님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코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트레스의 대상을 객관화한 거야. 딱 한정 지은 거지. 부장? 뭐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 이거 뭐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근데 뭐 괜찮아. 뭐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다음 잘하면 되지. 그럼 되겠지라고 한 거잖아. 그게 부서장이 코크님을 위협하는 그걸 객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지가 뭐 어쩔 건데. 정말 냉정한 객관화네요. 냉정한 객관화를 한 거야. 본인은 몰랐지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저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었냐면 엄청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이제 예민할 때 좀 예민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뭘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열심히 근데 하니까. 그래서 나도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만큼 이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의 대상을 특정하고 그 특정을 객관화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나한테 위협이 가해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별게 아니더라. 네,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종이를 한 장 꺼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인간 누군가, 그게 벌어졌을 때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것들을 객관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안정감을 느끼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근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 예를 이미. 들어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맞아. 그 출퇴근하는 그 과정에 그 지하철 빡셔. 막 9호선이나 막 이런 거 타면 아주 진짜 출근하기 전부터 되게 지치고 힘든데,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적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적어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빨리 나간다. 물론 이제 그게 쉽진 않죠. 30분 빨리 가는 게 쉽진 않은데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해보면 와 너무 여유 있어.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한번 딱 접어질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옛날에 강수구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9호선. 자, 말도 못해. 거기에 또 김포 골드라인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서해선까지 네. 개통이 됐거든요. 내가 타고 다닐 때는 골드라인하고 그 서해선이 없었어. 대곡소사선이. 그래도 그때 혼잡했잖아. 지금은 인산 지금은 이례입니다. 장난 아니래요. 지금은 호흡을 못 해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뉴스에 나오던데.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스트레스 관리 이게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책에도 그런 얘기 얼핏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지하철 이걸 타고 다니라는 거냐라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그게 그 요구가 관철돼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위협이 느껴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가라앉히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근데 그거 내가 한번 타봤거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개통하고 나서 호흡 그 곤란으로 쓰러져서 실려가시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솔직히 그거 보면 그 생각했다.
그거 보면서 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 와서 한번 타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탔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와서 오세훈 시장이 탔어요? 네, 탔어요. 그리고 타셨네. 그리고 나서는 네. 이거 저 진짜 증량해야 진짜 되겠다. 심각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일단은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트레스는 내가 이런 데서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래도 내가 뭐 힘들지만 안 갈 수 없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나은 삶을 삽시다. 직장인들 화이팅! 말하지 않아도 한다 이제. 나 이거 손을 언제 들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요? 네, 스트레스를 적어보시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너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의 대상과 이걸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적어놔. 알았어.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말. 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 같아. 근데 그럴수록 잘 돼. 맞아. 세상 쉽게 살려면 대가리. 맞아. 자, 이 스트레스를 분석해보자. 별거 없네.